안녕하세요. 베타14 배풍당당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현생을 사느라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타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 있으니 베타를 입양하시려는 초보 집사님들은 팁,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2020년부터 새우를 시작으로 점점 식구를 늘려 현재는 새우, 베타, 소형 열대어 등을 키우고 있는 소소한 물집사이고요. 그동안 13마리의 베타를 케어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아이들은 3아이입니다. 먼 길을 떠난 10아이들의 비율은 가정 분양과 업체 분양으로 동일한 수준이었고요. 다둥이 베타 집사님들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제가 경험했던 가정 분양과 업체 분양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 입양입니다. 먼저 가정 입양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체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베타는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전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얼른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 브리더분들은 입양처를 찾는데 매우 힘이 드는 현실인데요. 꼭 이러한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개체수를 혼자서 케어하기란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기에 낮은 분양가로 보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입양자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입양을 하게 되면 업체 입양보다 어린 개체, 즉 유어 시절부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베타를 생각해보면 오래 함께 하고 싶은 집사님들은 가정 입양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업체 베타들은 수입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 분양은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의 온도와 물 성취에 적응을 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커뮤니티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쌓고 평이 좋은 브리더분들에게 입양을 받는다면 더욱 안전한 입양이 되겠고요. 서로의 반려 베타의 일상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점도 좋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업체 입양입니다. 그렇다면 베타를 업체에서 입양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베타 매장에 실제로 가보면 가정 분양에 비해 화려한 패턴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작은 베타 크기에 놀랄 수 있어요. 개인 브리더보다는 정기적으로 베타가 수입이 가능한 매장이기에 그 수가 많고 반려할 아이들의 선택지가 넓습니다. 대신 가정 분양에 비해 관리비, 축양비, 관세, 기타 비용, 마진을 따지기에 가격은 높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도매 형식의 경매를 진행하는 업체도 많아져서 매장보다는 저렴하게 분양가로 입양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요즘에는 베타 분양업자들이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영업이 변화되어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 베타 업체 사장님들은 현지에서, 그러니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경매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현지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봤는데요. 시청자 수가 꽤 많더라고요. 확실히 국내에서 보지 못한 화려하고 예쁜 아이들을 먼저 만날 수 있고 분양 금액 또한 국내 매장 분양가의 3분의 2 수준이어서 혹할만 하겠더라고요. 저도 손을 들 뻔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업체 분양은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경매, 현지 라이브 경매 등으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초보 집사님들의 경우는 건강한 베타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입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건강한 베타란 수조 앞에 손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반응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대개 업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수조는
2리터의 물량도 안 되는 작은 동방통 같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움직임이 거의 없고 축 가라앉아 있는 아이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만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사장님을 불러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건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플레어링을 시켜볼 텐데요. 조명을 켠 상태에서 플레어링을 시켜보는 이유는 컨디션이 좋은 아이들은 바로 반응이 오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바닥에만 쭉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플레어링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긴 해요. 암컷도 그렇고요. 플레어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응 좋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손을 수조에 가까이 하고 밥을 주는 신용을 했을 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아이들도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매장에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들 상태를 파악한다고 함부로 어항을 손가락으로 톡톡 쳐서는 안 됩니다. 이 행동은 쉬고 있는 베타를 놀라게 할 뿐 아니라 업체 사장님들도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장을 방문할 때는 이런 매너를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공통적으로 피해야 할 분양 업체입니다. 앞서 가정 분양과 업체 분양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입양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베타 아이들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들을 걸러야 하는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연락이 잘 안 되는 곳. 베타를 많이 입양해본 집사님들이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수많은 후기들을 보면 걸러야 하는 업체들이 눈에 딱 보여요. 연락이 잘 안 되는 곳은 가정이든 업체든 1순위로 걸러야 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택배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동물권에 위반되는 행위지만 아직까지는 물고기에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으로의 택배가 가능한데요. 점점 화물, 택배 파업이 잦아지는 요즘에는 특히나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커뮤니티 사례로 택배가 며칠째 도착하지 않아서 분양업체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계속 응답이 없어서 피해를 본 집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겠지만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CS입니다. 수족관, 그 중에서도 작은 풀인 베타 수족관은 그 후기들로 평판이 갈리니까요. 업체나 가정분양이나 그런 부분은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역 축양이 잘 안 되어 있고 청결하지 않은 곳입니다. 요즘에는 베타 라방,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경매가 진행되는 곳이 많은데요. 직접 매장에서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온라인으로는 검역이 잘 되어 있는지 청결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초보 집사님들에게는 경매를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업체들은 수입하고 바로 다음날 경매 방송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족관의 기본은 검역, 축양인데 여기서 축양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초보 집사님들의 경우 축양 경험이 없어서 하루 이틀 내로 베타가 죽어버린다든지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 아픈 아이들이 생겼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라이브 방송을 통한 경매는 어느 정도 축양 경험이 있는 집사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검역이란 수입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면역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기생충, 원인물을 감염이 된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약품을 사용하여 그 기생충으로부터 검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양이란 검역을 마친 아이들을 충분히 관리하여 분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업체 밴드 커뮤니티에 검역을 하는 영상이라든지 매장 전체 영상이나 카페 후기를 보고 입양을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게 제가 직접 매장에 가보니 영상에서 봤던 것과는 달리 수조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더라고요. 아이들 상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결도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이긴 하나 베타를 많이 키워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기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결을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개체수를 보유한 베타 업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아이들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베타를 입양하게 되면 잘 팔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들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더라도 그냥 지나쳐 주세요. 세 번째, 베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곳. 대개 일반 수족관을 하다가 인기가 있는 어종으로 갈아타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어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기가 많으니까 마구잡이로 수입 후에 분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베타는 암수 막론하고 단독 사육이 원칙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픈 경험이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베타 암컷탕은 과밀로 키워도 된다. 암컷 떨이 경매 이런 곳은 절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암컷탕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서열 싸움, 스트레스로 인한 잔병 치레가 많아서 줄초장 나기 쉽고 복지 차원에서도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암컷탕이 너무 예뻐서 하고 싶지만 저는 제 관리 능력 밖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암컷탕을 하시려거든 수초를 가득 심거나 최소 이자 강폭 어항에 10마리 이하로 키우시는 게 저는 복지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곳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라이브 경매 방송을 보면 베타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편의점 같은 환한 조명 아래에서 원하는 금액대의 낙찰을 받을 때까지 아이들을 플레이어링 시키거나 수입되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컨디션이 메롱인 상태인 아이들의 수조를 흔들면서 움직이라고 하는 사장님들. 이런 업체는 제 가치관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거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반려 베타를 찾는 방법입니다. 입양을 할 때 주의사항도 잘 알겠고 가정업체 분양 중 고르면 되는 건 알겠는데 나만의 이상적인 베타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 다른 커뮤니티에서 보면 손을 따라다니면서 교감도 하고 강아지처럼 쪼르르 달려와서 밥을 받아 먹는데 그런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베타도 다른 동물, 사람들처럼 개체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하는 베타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인 예민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3아이들을 반려하면서 반은 예민하고 반은 사람 손만 보면 좋다고 지느러미를 펄럭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첫 만남에서 이상적인 아이들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면 찾는 경우도 있겠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확률적으로 수컷보다는 암컷이 겁이 없고 애교가 많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영역을 본능적으로 지키려는 성향이 수컷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강아지 베타를 찾는 방법. 이건 제가 잘 써먹는 건데요. 우선 매장에 가서 아이들을 쭉 둘러보시면 놀랍게도 수많은 베타 중에서 나와 아이 컨택을 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나 혼자만의 착각인가 싶지만 이런 아이들은 놓치지 마세요. 100% 손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집사님마다 베타를 반려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교감 같은 거 모르겠고 그냥 관상 목적으로 제일 화려하고 예쁜 애들을 입양할 거야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매장에서 제일 예쁜 베타를 데려오시면 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베타를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입양을 해야 이상적인 베타를 찾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입양을 하시기 전에 내가 베타를 반려하려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만큼은 아니지만 베타를 반려하는 데는 생각 외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명은 2년 남짓으로 짧으면 짧고 길면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입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집사님들의 멘탈이 안녕하기를
배풍당당한 하루 되세요.